건전한 보수, 합리적 보수, 일 잘하는 보수로 국민의힘 복귀를 준비하고 계시면서 현장 열심히 다니고 계십니다. 요새 뜨거운 폭풍이 불어오는 건 바람 부는 게 좀 느끼신다고 또.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또 겸손하시게 항상. 지지를 하시는 분이 많이 길거리에서 보면 많이 발견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발 지역 경제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를 보면 이제 사람들이 제 과거 경력이 국토부 출신이고 국토관리청장 출신, 서울대 출신 이런 걸 다들 이제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과거 제가 한 일에 대해서도 많이들 최근에 와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천역의 역사 신축, 또 출렁다리, 또 각종 도로,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그 실버 주택 거기 복지관 있죠. 청소년 문화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이 했고 그 당시에 건설 경기도 제가 있을 때는 좀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일들이 주로 제가 낙마한 이후에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이상천 시장 때 많은 일이 이루어졌죠. 아무튼 간에 근데 지금 지역 경제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건설이 좀 많이 전국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역이 일이 너무 없어요. 지역이 일단 예산이 많이 내려와야 그 국가 예산 외에 지자체 예산으로 새로운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지역업체 지금 아예 다 일이 없다고 지금 난리인데 또 보관이 이제 어떻게 그런 거 공약상으로도 많이 내셨잖아요. 그럼요. 예. 각종 저는 일단 우리 지역의 땅, 인프라, SOC. 이것이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도로철도망이 촘촘하게 더 늘어나야 된다. 그거는 우리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 과정에서 또 건설기로 인한 지역 경기가 부양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지자체는 기존의 예산이 많다 적다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거의 대부분 그냥 주민들에게 뿌려지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설물이라든가 어떤 건축물, 조형물, SOC 이런 것들이 국가 예산이 아니고는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예비보님 그 전에 그 왜 제천역 신축 예. 그 추진하셨었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옆에 지금 도로가 직진으로 남당초 쪽으로 그렇습니다. 예. 뚫으신 거 아니에요? 중국본부 철도공사 중국본부가 이제 잘렸죠. 그래가지고 그게 도로가 넓어진 거예요. 그쪽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더 하셨으면은 버스 터미널도 그쪽으로 하셨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있었나요? 그때. 그럼요.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그 강제동으로 넘어가는 그거까지는 제가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 길도 우리 그 복개천으로 가는 길까지도 제가 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을 반영을 시켜라라고 해서 시하고 협의가 된 거고요. 그 이후엔 제가 낙마해 있으니까 그 이상의 계획은 단양도 왜 입구 도로 넓게 뚫으신 거 아니에요 그때? 예. 그 제천 단양도 사실 그 연결도로도 그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예. 근데 그때 제가 낙마한 데는 못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딱 2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제천 단양 간에 지금 우리 그 도로가 산업화도로 겸 일반인들하고 같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차량이 많이 다녀서 위험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신호등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매포 쪽에서 매포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직진으로 해서 우덕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 전용 도로를 좀 내는 게 시급하다. 그래서 그걸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죠. 그래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또 부지런하게 다니시고 그랬는데 그 에너지 원천은 또 어디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의지도 대청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물론 당연히 잘했으니까 서울대 갔겠지만 일찍 일어나시고 엄청나게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 현장 많이 다니시고 그래도 체력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니시는데도 나이가 만 57세인데 예 40대 후반으로 글쎄 보는 것 같아요. 60 맞아요. 말 뛰시니까 또 많이 잘 다니시는 거예요. 다리가 튼튼합니다. 그 단양에서도 지금 연세 초고령화 시대 사회지만 많이 아시죠? 일에 대해서는 예. 단양에서도 네. 단양은 또 뭐가 좀 주로
얘기하는 게 뭐가 많아요? 단양에서는 지금 시급하게 요구하는 건 일단 구경시장 주변에 예. 주차장, 주차장. 예. 그리고 파크 골프장이 18홀밖에 없는데 그걸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 높여놨다. 그리고 상진으로 넘어가는 도로, 우리 그 소방서 쪽에서 그 도로를 좀 빨리 시급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 전부 공약으로 제가 다 보는 사항입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제천에 지금 그 기업 유치하고 이제 뭐 관광 이런 정책을 두 개를 양면으로 간다 그랬는데 우리 그 예비보님의 그 어떤 기본 철학을 좀 알고 싶어요. 그 관광 이게 과연 제천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된 좀 아, 가지고 있는 지금 방향성이 이제 단양은 관광도시로 이제 유명하고 단양 팔경이 있고 그리고 단양의 관광도시화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단양은? 계속적으로. 그럼요. 제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청풍호나 이런 데는 관광용으로 뭐 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아시다시피 청풍은 단양으로 연결되는 그런 코스에 가깝고요. 제천 시내로 오는 거는 의림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관광은 크게 활성화시키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의림지가 위주죠. 그렇죠. 물론 뭐 우리 관광이라는 건 관광도시라는 개념은 없어요. 모든 도시는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 지역 어떤 부분은 제천은 산업도시가 돼야 된다. 산업. 예, 이런 지만 관광이 그렇다고 전혀 필요 없는 도시는 아니죠. 관광은 항상 수반되는 것이고 제천이라는 도시는 비교적 단양에 비해서는 좀 더 산업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 비밀. 사람들은 산업도시를 기업 유치만 자꾸 말씀을 하는데 기업 유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도로철도 인프라가 먼저 되고 그리고 도시가 들어왔을 때 인력 공급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젊은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뭐 기업 유치 저도 공약은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기반 조성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프라를 강조하는 겁니다. 인프라를 먼저 이렇게 닦아놓고 거기에 이제 그럼 알아서 기업은 들어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밭갈이를 잘해야 된다 이거 아니야. 예, 씨앗도 좋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건 자율적으로 이전을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노력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그 인센티브를 받아서 기업이 이전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건 자체적인 경영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인센티브만 주고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우리 그 정부 정책을 하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할 일이지 뭐 그런 건 안 해놓고 그냥 뭐 큰 기업을 데려오겠다.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거는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그건 뭐 공약으로 사실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입니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잠깐 이제 무소속 활동하시면서 이제 국민의힘 나중에 이제 당선되면 복귀하시겠다. 무조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공천과정을 말씀을 굳이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이상하게 공천이 제가 지난번 20대 할 때는 무조건 여론조사 순위로 1위, 2위, 3위 네. 그때 3명을 뽑아서 저 엄태영, 김기용 해서 붙였잖아요. 결과도 그래서- 발표하고. 예. 그래서 한 사람 탈락시키고 엄태영 현 의원하고 저하고 경선을 붙어서 제가 이겼었잖아요. 원래 여론조사가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나가서 결국은 경쟁에서 이기려면 여론조사라는 거는 지역구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여론조사가 40%만 반영되고 당 기여도, 도덕성 이런 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 아니 심하게 얘기하면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이 좀 도덕적으로 심지어는 조금 문제가 있어도 나는 저 사람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지지하면 그게 더 중요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 어디에서 감점이 됐겠어요? 입당을 늦게 했으니까 당 기여도 적겠죠? 아니 제가 뭐 입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복권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선거법 걸린 거 그거 감점시킬 수 있겠죠. 도덕성. 근데 과거에 20대, 21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여론조사율로 한 거예요. 여론조사가 곧 모든 것을 함축하는 겁니다. 그게 풀뿌리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걸 뭐 이상하게 계산을 해서 저를 배제시켰잖아요. 그렇다면 정치인이 그렇게 불공정한 처사에 그냥 무릎을 꿇으면 그거는 제가 비겁한 거죠. 그리고 저를 지지하는 유권자 여러분에게 일종의 배신행위죠. 그래서 저는
무소속을 나가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것이고 사실 무소속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저는 보수입니다. 뭐 제가 물론 무소속이라서 당선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당선이 되면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네. 그럼 결론은 똑같은 거거든요. 뭐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공천된 사람이 당선되나 제가 되나 결론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무소속이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들어가서 국민의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디 제천단양을 위해서 누가 일할 수 있는지, 누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를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바쁘신데 항상 이렇게 인터뷰 시간 내주셔가지고 네. 예. 늘 언제든지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소통에 그럼요. 예. 저는 뭐 군림하지 않습니다. 오직 봉사.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